안녕하세요. 투명과 효신살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 효신살이라는 거는 일지에, 팔자 일지에 인수성분을 깔고 앉은 걸 말합니다. 인수성분. 투명과 우리 이성현 선생님 글에 보면은, 효신살을 올빼미 호자에 비교하면, 올빼미 호자에 귀신 신자를 해가지고, 새끼가 태어나면 엄마의 몸을 먹고 자란다 해가지고 효신사를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글귀가 있는데, 우리가 효신사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레일주다 일지에 인수가 앉아 있죠. 그러면은 어렸을 때 보통 이런 경우 어머니 얼굴을 보기 어렵습니다. 엄마 얼굴 보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수성이 일지에 앉으면 일지를 소모한다 그랬습니다. 소모. 효신살의 뜻이 일지를 소모하는 자리다. 일지를 소모하는 자리다. 이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보면은 다들 가난하게 살았죠. 물론 뭐 잘 사는 집도 있지만, 이 효신살을 놓은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어머니가 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러 갑니다. 장사. 그래서 어머니가 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루 새벽장에 나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나가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해서 본인이 엄마 얼굴을 보기 힘들다. 엄마를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를 못 쓴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학교에 만약 어머니가 가야 될 경우 엄마를 못 쓰게 됩니다. 그럼 이모가 대신 가든지 옆집 아줌마가 대신 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든가, 위에 만약에 제일 큰 언니나 누나가 있으면 대신 갑니다. 학교를. 그리고 특히나 그 엄마가 효신사를 너무 강하게 써버리면, 장사를 지나치게 많이 해가지고 부를 축축하게 되면, 엄마가 부를 축축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식신, 목생하는 병정화, 이 엄마가 일간의 식상을 재성으로 쓰는 걸 말합니다. 재성으로. 일간의 식상을 엄마의 입장에서 수억하니까 재성으로 소모시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 자식이 태어나면 병정 식상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그냥 엄마가 계속 부를 축축하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냥 엄마 집에서 계속 살면서 간혹 살이 되게 찌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이 찌는 경우가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몸을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엄마를 부려먹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식상을 못 쓰죠. 실제로 사주팔자를 이렇게 보러 오면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식상을 못 씁니다. 엄마가 식상을 다 소모해버리기 때문에. 일간의 식상을 엄마가 재성으로 소모합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 시장 장사 해가지고 크게 불을 못 내리죠. 근데 간혹 옆집을 사고 해가지고 이 통째 건물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부동산에 손대가 불을 축축하는 경우에 여자 같은 경우 식상을 못 쓴댔죠. 자식 생산이 안 됩니다. 자식 생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시험관 아기도 안 됩니다. 시험관 아기도 안 생깁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집에 왔고 엄마한테 얹혀 사는, 평생을 엄마한테 빌붙어 사는 그런 경우도 효신에 해당합니다. 초명가에 보면 효신, 유실자모 아니하면, 어려서 엄마를 일찍 여의지 아니하면, 남자는 장모복량으로, 장모복량. 두 집 살림한다.
유실자모 아니하면, 유실자모, 어려서 일찍 엄마를 여의지 아니하면 장모복량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집 제사 지낸다. 두 어머니 제사 모신다. 지방 두 개 선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일지에 효신 놓은 사주 보시면 남자들은 장모복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인 일주다 이러면은 일지에 효신을 놓았죠. 여기에 만약에 원진살이 가세하면 월지에 원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끼면은 이 집에 잘 안 갈랍니다. 엄마 집에 가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엄마가 평생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가 평생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어려서부터 엄마를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실자모는 아닌데 엄마가 병으로 계속 집에 들어누워 있고 아프고 하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학교 갈 때 엄마를 못 쓴다. 옛날에는 소풍 가면 엄마가 따라다녔죠. 그런 경우 엄마가 못 옵니다. 이모가 오든지 누나가 오든지 옆집에 아줌마가 따라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효신살이라고 합니다. 효신살. 일지에 인성이 앉은 사주. 그리고 장모복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해가 살면서 장모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간에서 재성과 식신이 합된 사주. 일간 대비 재성과 식신이 이렇게 합이 되면은 장모복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 충미 쪽에 보면 지장간에 암압이라는 게 걸리죠. 특히 이제 경진일주, 병술일주는 개강살에 해당됩니다. 개강살. 이거는 개강살에 이렇게 가시하기 때문에 효신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효신이 강해집니다. 개강살이 걸려버리면.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를 못 씁니다. 그리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고 아버지가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정에 분란이 많이 생겨나죠. 가정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어머니를 미워하고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살인마들 사주, 살인마, 여성 강간, 살인 이런 사주 보시면 일지에 개강살 깔고 앉은 사주 많이 나옵니다. 그 전에 우리 사건 사고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주가 효신이면서 개강살을 깔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렸을 때 아버지 구타로 인해서 엄마가 맞고 엄마가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엄마가 왜 맞느냐 겨우겨우 시장 가서 돈 좀 벌으면 밖에 나가서 내 하도 치고 노름하고 여자 만나고 놀다가 돈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죠. 그럼 시장 상사에서 겨우 모은 돈 다 털어갑니다. 안 주면 떨이 팹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폭행당하고 아버지한테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경우 개강살에 많이 걸려듭니다. 개강살에. 그래서 어렸을 때 일간이 빗나간 이 삶, 여기서부터 생각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묻지마 살인, 묻지마 강간 살인범이 나와가지고 한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일주들이 다 개강살입니다. 개강살. 효신에는 여러 뜻이 들어 있습니다. 효신을 무시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지에 인수, 정인, 편인을 까는 사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편인 중에서도 장생에 해당하는 글자도 있습니다. 장생, 병인생 이런 거는 장생지죠. 일지가 장생지가 됩니다. 효신살이면서도 장생과 같이 들어갔죠. 그리고 합당기인이 붙습니다. 합당기인.
그리고 일지에 효신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여자가 기사일주가 왔다. 여자가 무오일주가 왔다. 그러면 여명이면 배우자궁에 지금 엄마가 앉아있는 행국입니다. 배우자궁에. 배우자궁에 엄마가 앉아있으면 남편이 글로 못 들어가죠. 남편 성분이 일지로 못 들어갑니다. 거의가 이혼을 많이 합니다. 이혼. 일지 배우자궁에 엄마가 모친성이 앉아있으면 이혼하는 경우 많죠. 물론 일지에 식상을 깔아도 이혼하는 경우 많습니다. 뭐 경자일주고 여명이 왔다 그러면 이게 오가 간인데 오가 자수로 못 들어가죠. 일지 배우자궁으로. 들어가면 충해버립니다. 식상이. 물론 이런 경우는 일지에 식상을 깐 사주를 말하지만 초신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명의 경우 여명사주 구조가 일지에 인수성을 깔고 앉았다. 이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사주가.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미, 신주 똑같습니다. 이게 다 일지 효신입니다. 효신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진, 경술, 개강살이라 해가지고 경진, 경술 이 두 일가는 개강살이 가시함으로 남에게 많이 베풀으라 했습니다.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진과 경술, 개강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고 남에게 봉사를 해라 뜻이 아니고 베풀면서 살아라. 경술, 개강, 개강살의 살성을 떼우는 거죠. 경술일주와 경진일주 또는 신축일주가 신축, 제가 본 거는 신축과 경진과 경술 이 세 개 일지를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신축일주는 엄마가 장사를 너무 오랫동안 하셨는데 평생을 장사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땅을 사고 땅을 몇 개 소유를 하고 이래 있다가 결국은 이 아들에게 주고 돌아가시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얘가 건물주가 된 거죠. 어렸을 때 효신, 엄마를 쓰지 못하지만 말년에 또 내가 엄마의 유산, 상속을 물려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경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술도 마찬가지고. 꼭 엄마가 일을 하러 뭐 생선다라이를 짊어지고 또 구루마를 끌고 꼭 일을 안 하더라도 동네 통장, 반장, 그 외 새마을 분여회 회장 이런 거 하면서 집을 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엄마 아버지가 관계도 좋고 사이도 좋은데 아버지는 부지런히 일하러 다니고 엄마는 모든 동네 일, 주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 받는 사람도 나옵니다. 엄마가 새마을 분여회 회장. 근데 이런 경우에 무조건 다 상속을 받느냐? 다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형제들이 있으니까 다 상속받지 않는데 제가 실제로 상속받는 걸 봤기 때문에 도신살이라고 해서 다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릴주가 왔는데 자기 혼자다. 무남동녀다. 무남동녀다. 그러면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다 상속 일로 다 주죠. 무남동녀 사주에 엄마 아버지가 부를 축적하게 되면 상속은 다 이렇게 다 옵니다. 본인한테로. 근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식상을 못 씁니다. 식상을 전혀 쓰지를 못합니다. 엄마가 일간의 식상을 재성으로 다 소모시킨다.
그걸 우리가 효신살이라는데, 효신살. 어릴간의 식상, 병정, 일간의 상식, 엄마 성분이 엄마가 수거하는 재성으로 소모시킨다, 이 말입니다. 엄마가 장사를 너무 심하게 하고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상식을 다 소모해버리죠. 일간 입장에서 상식 못 씁니다. 자녀 생산 못 합니다. 시험관하게 안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효신살이랍니다. 효신살. 효신살은 반드시 팔자 볼 때 적용이 되고, 남자가 효신살 깐 사주고 오면 보통 처가와 가까이 삽니다. 손만 벌리면 옆에 처가가 있습니다. 오히려 엄마보다는 처가 쪽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만약 정열주 남자가 왔는데 월지가 6월이다. 멸충대가 있죠. 병인일주가 왔는데 일지에 원진이 걸려있다. 그럼 모친공이고, 일지에 효신을 놓으면 남자 같은 경우는 장모 쪽으로 가까이 가버립니다. 장모 쪽으로. 요거는 일간을 봤을 때 월지를 잘 확인하고, 그 다음 일지 개강살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효신살은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사주팔자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망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인수봉공, 인수가 공망되면 엄마를 썼을 때 나중에 2배로 뱉어내야 된다, 2배로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이 이제 주명가에 나오는데, 효신살 이렇게 보시면은 어머니가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주로 많이 나옵니다. 효신살에 엄마가 건물주가 많이 나옵니다. 건물주. 그러다 보면은 남녀 불문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기술을 득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럼 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장사를 합니다. 장사. 사람을 이용한 장사. 주로 식당을 많이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데리고 하는 장사, 그런 장사를 많이 하는 걸 효신살 일주라고 얘기합니다. 효신살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